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브라더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 증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상황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4.55%, 역시나 질병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나스닥 또한 마이너스 3.79%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표에 있어서는 반등의 신호는 명확히 잡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미국의 나스닥을 보면 뭐 이전에 어떤 불마켓이 계속되었던 부분이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전혀 오른 것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오른 것이 없는 국내 증시이니만큼 결국에는 뭐 미 증시가 조금 조정받더라도 우리 증시는 그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여타 증시에 비해서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절대 저평가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존 템플터 경은 이러한 경우에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번만은 다르다는 말이야말로 지금까지 투자자를 가장 손해보게 한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템플터 경은 밸류 투자자죠. 롱으로 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번에 다르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다르다는 것은 뭐 금융위기 때 IMF 때보다 더 뭐 위기가 온다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언론들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공포 뉴스를 막 생산하는 그런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공포심에 내 투자 마인드가 꺾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저평가의 페닉 상황이지만 그 상황은 오히려 더 절대 저평가의 상황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한국은행에서 미국 연방 준비 제도, 바로 연준이라고 하죠.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 계획을 체결을 했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600억 달러 규모라고 하면 두 배에 가까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증시 또한 아주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 역시나 점차적으로 공포감이 누그러들고 있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시장에서 참 뭐 얼마나 뭐 변동성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지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1000년의 근심으로 산다. 아마도 투자자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의 이 근심이 뭐 1000년이 아니라 10,000년 이상의 어떤 근심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참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내 뭐 극복하고야 말았던 인류사의 어떤 일들이 늘상 그래왔다. 인류의 진보를 믿으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온통 그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번에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뭐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뭐 몇 주 안에 뭐 치유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얘기가 서서히 나오면서 또한 뭐 대한민국은 좀 방역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잘 방역을 했다라고 뭐 해외에서 뭐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죠. 결국에는 끝날 문제다. 극복할 문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버핏이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제정신이 아닐 정도의 근성과 인내심을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면 덥석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기회라는 것은 그리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 정말 뭐 근성과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죠. 기회가 나타나면 덥석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현재 뭐 델타 항공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국내 어떤 항공사들도 뭐 저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안 좋은 업종이 지나가 보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좀 최악의 업종을 또 바라보는 것도 현명한 투자의 한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이 그 코스피를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현재의 PBR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주가 순자산 비율을 얘기하죠. 이 PBR이 현재 굉장히 뭐 낮아진 0.7, 0.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0.7을 가리키고 있고 금융위기 때는 0.8이었습니다. 비교해 보면 참 이번엔 막 다르다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죠. 하지만 금융위기 때도 극복해 왔다. 금융위기 때의 저점이 0.8이었는데 현재는 0.7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저평가 상황입니까? IMF 때 뭐 세상이 망한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가 0.46배였습니다. 이 IMF 때와 비교해서 현재 이러한 국면에서 지난 이런 시간을 겪고 오면서 국내 증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0.7배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될 정도의 절대 저평가 상황의 국내 증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뭐 위기가 뭐 단연코 막 오래갈 뭐 엄청 오래갈 그런 부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통화 스와프에 대한 어떤 금융위기 때보다 더 2배 가까운 600억 달러에 대한 규모의 통화 스왑을 선제적으로 체결하면서 뭐 그리 크게 뭐 증시 요동침이 크게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드네요. 결국에는 자, 통화 스와프 체결이 되었다라고 증시에서 소식이 들리면서 코스피가 급등 마감했죠. 상승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증시가 뭐 단기적으로 조금 막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내 극복하고야 만다. 현재는 절대 저평가인 상황은 분명히 있다. 뭐 바닥권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 상황은 절대 저평가는 맞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참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러할 때일수록 신념을 지키는 소신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